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경선 규칙이 인지도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지면서 경선 시작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김희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수에서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1,50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금액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직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경선 규칙이 정책 대결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지면서 경선 시작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은 예비 경선과 5인 본경선 그리고 2인 결선 투표에 이르는 3단계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 등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수기와 토론을 통해 자질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한때 거론됐던 시민 배심원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제라는 것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좀 위험성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선 구도가 짜여지면서 선거구는 광주 전남 전체로 초광역인 반면 시간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당장 8명의 후보 중 3명이 탈락하는 예비 경선의 경우 이번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조직 동원력과 후보의 인지도가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통합청사 위치나 20조 재정 인센티브의 활용 문제, 농촌 소외론 등에 대한 정책 대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인지도만 가지고 전적으로 선택을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참여 경선의 경우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응답자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전남에 비해 참여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 후보가 유리할 거란 분석입니다. 일단 외견상 광주 지역 후보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보다 다소 유리한 형국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가 중요해지면서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번 주에 출마 회견과 함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얼마나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느냐가 민주당 경선의 흥행 성공을 보증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신정훈, 이계호 후보 등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4명은 어제 서울에서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 경선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된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 일정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증에 필요한 경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다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전 중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져 있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북서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북서풍에 먼지가 실려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가능성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많을 수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 자체는 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기부는 모금액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주민들의 일상과 관광, 물류를 떠받치는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섬 인구가 줄고 유지비는 늘면서 민간 선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객선을 짓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네, 설령이 오래돼서 교체가 시급한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민간 선사에서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 항로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신안군은 공영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겠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0억 원. 2년 안에 목표를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금액은 3,700만 원에 그칩니다. 여객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환경 천사버스와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도 지정 기부로 추진하고 있지만 모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반면 고향사랑 기부제 전체 모금액은 증가세입니다. 전국은 시행 첫 해인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 지난해 1,515억 원으로 늘었고 신안군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지역 현안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지정 기부입니다. 큰 돈을 낼 수 있는 법인 참여를 금지하는 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지정 기부의 취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인 기부 허용, 개인 기부안도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포탈 등으로 기부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법인의 기부가 가능하게끔 기부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부액 상한과 그다음에 세제 혜택 상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면서 모금 규모가 연간 1조엔, 우리 돈으로 9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특히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고향납세도 운영해 기업이 지역 프로젝트에 기부하면 세 부담을 90%까지 깎아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4년차. 아이디어는 좋은데 성과가 따라오지 않는 지정기부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재원이 되려면 기부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에서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엄벌 진정서와 탄원서가 1,500여 건 제출됐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친부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나주시 다도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축사는 비어있어 인명피해나 가축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하우스 3개 동이 소실됐고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여수공항 승객은 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 기반이 안정적이고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요. 세계 선박람회 등 국제 행사까지 앞두고 있어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1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습니다. 국제선에 밀려 국내선 교통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겁니다. 산단 방문 비즈니스 수요가 여전한 데다 관광객 발길도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수는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 소득 기반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국제행사인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동에 민감한 경량 제품이라 배보다는 항공기로 수출길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기존 2100m 활주로를 국제공항 규격에 맞게 확장해야 합니다. 2800m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여수시와 전남도와 함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요. 국제공항 승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이 포함돼 국제공항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수공항은 경제 관광의 중심에 남해안 남중권 허브공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위에 동부권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중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만권의 핵심 입지면서도 15년 넘게 조성이 지연됐던 세풍 일반산단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민간 개발 대신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2차 전지는 물론 반도체 산업까지 품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만권의 중심에 자리한 세풍 일반산단입니다. 전체 산단 부지만 24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단 조성 계획이 처음 변경 승인 고시된 지난 2011년 이후 15년여 동안 산단으로 조성을 마친 면적은 70여만 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동안 나머지 부지에 대한 적절한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전남도는 지지부진한 산단 조성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2024년 사업의 추진 방식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지방채 발행 등 관련 모든 행정 절차들을 마치고 잔여 부지에 대한 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4천억을 투자를 해서 40만 평 개발해서 준공되게 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3,000명에 가까운 아마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광양 세풍 산단 조성 사업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산업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남 광주 통합 결정에 따른 남북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양 세풍 산단에 대한 광양만권 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물론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동북권에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까지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 광양경자청은 오는 2030년까지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을 모두 마치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반도체, 알리백 미래첨단 산업과 관련한 80여 개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무등산은 냉혈과 온열지대를 모두 품은 산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경북 의성에도 무등산처럼 독특한 자연현상이 확인돼 화제입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붙는 빙혈로 알려진 의성의 빙계계곡. 빙혈을 지나 길없는 산속을 들어가자 낙엽이 무성한 주변과 달리 벌써 봄이 온 듯 푸른 이끼가 가득 낀 바위 무더기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온천처럼 김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빙혈과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온열지대입니다. 바깥 온도 영상 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온열지대 속에 넣어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온도계를 직접 꺼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숙이 넣지 않았는데도 10도가량 오른 16도를 기록 중입니다. 냉혈과 온열지대가 같은 산에서 모두 발견된 건 국내에서 광주의 무등산에 이어 의성 빙계계곡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지하에 저장되고 밀도가 비교적 낮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며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것 때문에 열이 방출되고 흡수되는 것이 아마 이 빙열과 온열의 열원이 아닐까. 이번 온열지대 발견에는 일본 풍열연구진과의 현장 조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온열지대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수의 온열지대를 함께 발견해낸 겁니다. 온열이 여기 이제 발견되었다 하고는 걸 보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이끼가 많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 여기 말고 또 저 위에 또 있어요. 오늘의 최고 온도는 보통 11월에 기록되는데 발견 시점인 1월에 이미 18도를 기록하며 일본의 최고 온열 온도로 알려진 22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풍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의성 풍열지대의 정확한 형성 원리와 서식 생물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 공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풍열지대의 특성을 고려해 의성군은 일반 공개를 미루고 이달부터 일본과 국내 각종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학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뺑소니 사고처럼 당장 배상을 받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곳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기관을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를 당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고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삶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2018년 문을 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에 저희가 분원을 설치해서 강원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보험, 뺑소니 보상에 대한 사업,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장애에 대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분원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상대자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를 낸 상태에서 잡히지 않아 당장 치료를 받는 돈도 막막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합의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도 없고 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비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부 보장 사업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 가해자한테 이제 구상을 합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를 당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책임보험 보상 한도에서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학비 지원, 고령의 부모가 있으면 생활비 지원도 합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무사히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목적인 겁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망보험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진 가정이나 오래전 일어난 사고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집도 발굴해 지원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도내에서 2,000명가량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던 분 중에 자녀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제도를 모르시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그냥 계속 계셨다가 그 제도를 인지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운데 중증 후유장애 1급에서 4급까지로 제한되는 등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붕이 되어주는 우리 지역 공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년 전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미술 작품을 설치해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퇴계천 산책로에 위치한 지하도입니다. 300m 구간의 벽면에 QR코드를 찍으면 그림으로 연결되는 전시품이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QR코드를 촬영해봤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 전시 갤러리로 연결되는 QR코드는 연결 주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람 손이 많이 타니까 잘 망가지더라고요. 보면. 지난 2020년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의 작품들인데 먹통이 된 겁니다. 주민들은 누가, 언제, 어떤 취지로 이 QR 전시를 만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르지 아무것도. 그냥 갔다 하면서 보기만 하지. 그냥 그대로 지금 몇 년 차 그대로 있더라고. 그 전에는 가끔씩 바뀌었거든. 다른 지역에도 가봤습니다. 양구군 8호호 꽃섬에 전시된 우리 동네 미술 작품들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페인트가 모두 벗겨져 있고 금이 간 작품들도 보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있는 설명문도 없습니다. 작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당시 제작된 조형물입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을 덮고 있는 필름은 이렇게 뜯어져 있고 작품을 설명해주는 안내문도 없습니다. 2020년에 나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를 보면 우리 동네 미술 사업 종료 이후 소유권과 유지 보수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사실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고 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나 관리를 하시는 거나 이런 건 다 직접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 사업이 작품의 영구 설치보다는 예술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입된 우리 동네 미술 사업 예산은 프로젝트당 4억 원, 강원도에서만 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9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2,900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의회 출범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양 의회는 통합의회 구성을 전제로 태스크포스와 출범 준비단을 꾸리는 등 제도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통합의회 운영체계와 의회 기능 재편 등을 검토하는 한편 청사를 통합의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24일 피해 노동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찾아 1차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수사와 법무부 합동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112곳을 대상으로 숙소 환경과 임금 지급 방식,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집배원이 안전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는 우편 서비스 사업 공모에 나주와 보성 등 전남 6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은 집배원이 중장년 1인 가구와 조손 가정 등을 월 2회 방문해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장흥과 강진, 해남이 2년 연속 사업 대상에 선정됐고 나주와 보성, 담양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반값 전력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광주를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에너지공사와 기업 간의 직접 거래 방식을 통해 킬로와트당 90원 수준으로 전력을 공급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한 곳당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 오전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서는 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해질 수 있겠지만 하늘 자체는 더 맑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곡성도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영상 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